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캐릭터 띄우고 캐릭터를 터치에 반응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치 입력이 이제 반응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보면 우리가 만든 거 보면 그때 충돌 체크까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바닥에 충돌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바닥에 이제 닿고 그다음에 터치하면 터치를 하면 이제 점프하는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그때 잠깐 넣었던 커터니언을 이용한 회전 코드 때문에 회전할 때 얘의 머리가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회전하는 연출까지 넣었습니다. 좀 그럴싸해졌죠. 사실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넣고 장애물을 생성하고 장애물을 충돌 처리만 하면 기본적인 게임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앞으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 머릿속에 그려보죠. 장애물이 랜덤으로 생성된 것까지 했어요. 우리가 그때 그 칵투스가 랜덤으로 생성된 것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생성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때 프리팹 잠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성되게 만들 겁니다. 일정 시간마다 칵투스가 계속 생성되는데 어차피 랜덤 생성되면 안에 프리팹 안에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시작하자마자 랜덤으로 생성되게. 그러면 여기서는 생성만 해주면 랜덤으로 위치가 생성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동도 됩니다. 물론 충돌 처리는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단계는 선인장을 계속 생성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거기서 충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충돌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게 이 게임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부딪히면 게임 오버가 될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게임 오버가 안 되고 그 사이를 통과하면 점수가 증가해야겠죠. 그래서 총 내가 몇 번을 통과했는가, 즉 카운터가 증가해야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카운터가 증가하는 게 왜 마지막 단계냐면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UI가 있어야 돼요. 카운터를 증가시키려면 이제 UI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UI를 만드는 단계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의 기본 게임을 딱 만들고 나중에 인디 게임 개발할 때 비슷합니다. 기본 게임 틀을 딱 먼저 만들어 두고 UI라든지 연출 이런 건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우선 이제 칵투스를 계속 생성하는 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개념이 들어가는데 프로그래밍 쪽에서 약간 어려운 말인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유니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현존하는 모든 언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객체지향이라는 건 이제 객체라는 말이 번역하기 좀 어려운 말인데 오브젝트입니다. 쉽게 해서 오브젝트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오브젝트가 뭐가 오브젝트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스크린판이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제 노트북도 있죠. 노트북도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여기 책상도 하나의 오브젝트고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사물로 오브젝트화 시켜서 오브젝트로 계산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게 그 비전공이나 비공돌이들은 여기서 한계를 느낍니다. 첫 번째 고비가 나옵니다. 왜냐면 뇌가 달라요. 공돌이들, 즉 프로그래머들은 생각하는 게 모든 걸 오브젝트화 시켜서 생각을 해요. 그게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비프로그래머들은 그게 생각이 안 돼 있어요. 오브젝트화 시켜서 생각하는 걸.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나도 하나의 오브젝트고 이 친구도 하나의 오브젝트고 이 친구도 노트북도 오브젝트고 이 친구는 테이블도 오브젝트예요. 세상의 모든 건 오브젝트라고 가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오브젝트로 만든, 즉 이걸 번역하면 객체라고 하는데 모든 걸 오브젝트화 시켜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유니티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고 뭐 모든 언어도 C++로 만들든 C++로 만들든 자바로 만들든 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화면을 구성한다는 걸 생각하면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 이것도 역시 객체입니다. 화면을 봤을 때는 버튼도 객체고요. 스크롤바도 객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UI 표시한다 하면 텍스트 박스가 있어야겠죠. 텍스트 박스 역시 객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브젝트라는 말을 여기서 썼잖아요. 이것도 우리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그랬죠. 이 오브젝트가 사실 하나의 객체를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객체지향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가 우리가 하나씩 오브젝트를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게임에 쫙 펼쳐놓으면 각각의 객체가 알아서 역할을 해요. 어떤 객체는 터치하면 반응해서 움직일 거고 어떤 객체는 자동으로 올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떤 객체는 무엇을 하죠. 우리가 그걸 게임 오브젝트, 게임 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한 페이지에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선인장이 랜덤으로 생성되는 건 우리가 어디다 코딩을 했죠? 선인장에서 했죠. 즉 랜덤으로 생성되는 거는 선인장의 역할입니다. 선인장이 내가 알아서 난 위치를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할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인장이 움직이는 건 누가 하죠? 역시 선인장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비프로그램 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뇌를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이거를 잘 설계해야지만, 왜 이걸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이걸 잘 설계해야지만 프로그래밍을 설계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설계하면 반대로 코드를 하나도 못 들어도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남이 짜가지고 코드를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훈련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 선인장에다 코드를 넣어놨어. 왜? 자, 선인장이 네가 알아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네가 알아서 위치를 생성해라.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역시 선인장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즉 선인장 안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게. 선인장 객체를 만들고 우리가 그런 기능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선인장을 화면에 툭툭툭 던지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몬스터를 만들었어. AI를 만들었어. 몬스터를 만들고 AI라는 기능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몬스터를 툭툭 하면 던지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즉 모든 객체는 자신의 역할이 있고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라는 객체도 있습니다. 카메라라는 객체는 화면을 찍는 게 자기 역할일 거고, 그래서 화면을 출력하는 역할이지만 여기서 선인장의 역할은 랜덤으로 생성되고 움직이는 게 자기 역할입니다. 여기서 버드의 역할은 터치하면 움직이는 거,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객체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단계, 이제부터 2단계입니다. 그걸 이해해주면 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인장을 계속 화면에 생성해야 되잖아요. 움직이는 건 선인장 자기 역할입니다. 선인장이 100개가 생성돼도 100개들은 각각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옆에 선인장이 움직이든 아니든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인생과 똑같아요. 내가 내 자신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 안 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뒤로 가니까 나도 뒤로 갈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이게 객체거든요. 자, 그러면 화면상에 선인장들 던지기만 하면, 생성만 하면 선인장은 알아서 생성되고 움직일 거예요. 그건 선인장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이거 분업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나는 선인장을 생성할게. 선인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네가 코딩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지향은. 왜냐면 그걸 객체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얘기하면 레고 조각하고 비슷합니다. 야, 넌 손 만들어. 넌 손 만들고 넌 다리 만들어. 그래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손, 다리가 각각의 객체고 그 객체 조합하면 하나의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프로그램도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도 이 객체 지향을 이해하면 하나씩 분석해가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하나씩 떼서 이해하면. 자, 다 꼬우면 복잡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선인장도 객체야. 오케이, 알겠어. 버드도 객체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선인장을 생성해주는 객체는 누굴까요? 선인장을 화면에 뿌려주는 객체는 누굴까요? 자, 그거는 게임상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UI 화면을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객체들은 선인장이 자기를 생성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버드가 선인장을 생성한다? 이상하죠. 이게 왜냐면 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코드를 보면 버드가 안에 선인장 생성할 수도 있어요. 버드 안에서. 선인장 안에서도 선인장 생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기능은 돼요. 돌아가면. 근데 그 코드가 개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잘못 배워놓으면 코드가 누구도 와서 내가 코드가 개판됐는데 프로그램 잘하는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아 이거 좀 봐주면 안 돼? 딱 보는 순간 그 친구는 아 미안 도망가죠. 그래서 손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 즉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어디서든 다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게임을 만드는데 선인장을 계속 생성해. 계속 생성하는 놈은 누굴까? 생성해주는 놈은. 내가 만약에 비행기예요. 내가 비행기고 슈팅 게임을 만들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총알을 생성해. 그럼 비행기가 생성해도 돼요. 그럼 비행기가 총알을 생성한다 해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뭐 머릿속 상상으로는 비행기 내부의 공장에서 총알 생성해서 쏜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상 없어요. 근데 화면상에 선인장을 생성하는 거는 여기 버드도 아니고 카메라도 당연히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생성을 하냐?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신적 존재를 하나 만듭니다. 즉 게임에서 보면 우리가 축구를 하면 축구 선수로 객체로 한다면 총 22개의 객체가 필요합니다. 11명 플레이어, 11명 플레이어. 그럼 그걸로 게임이 진행되나?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가 더 필요해요. 바로 심판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게임이 진행이 되죠. 현실에서. 그것처럼 게임 전체를 아우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가 꼭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게임이든 간에요. 왜냐면 내가 애니팡을 했어요. 애니팡을 해가지고 터트렸어. 그러면 점수를 올려. 누가? 각각의 구슬들이? 아니면 배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게임 전체를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걸 만들어 두는데요. 그래서 이걸 게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게임 매니저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관리하거나 게임 전체의 흐름을 제어하거나 혹은 승리, 패배, 게임 오버, 게임 승리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의 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게임 룰을 만들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니저가 없는데 매니저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기능을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우선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익숙해지죠? create empty에서 빈 오브젝트 만들고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빈 오브젝트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우선 위치는 항상 리셋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나중에 이 위치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얘한테는 뭐 표시하는 게 없어서 위치가 의미가 없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리셋해 주세요. 자, 그럼 게임 매니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심판 역할을 할 건데요. 그러면 얘는 심판이 한 기능을 가져야겠죠. 그럼 심판이 기능을 가지려면 컴포넌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심판이 한 우리 게임에 딱 맞는 심판이 한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유니티가 만들어 놨을 리는 없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 그 얘기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스크립트 폴더에 가서 클릭, 그래서 create C# 스크립트 가서 게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만들었네. 우선 저는 이거 삭제를 하고요. delete 스크립트에 가서 어떻게 갑자기 늦지? 자, create C# 스크립트를 가서 게임 매니저를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제가 잘못 만들었네요. delete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자, 눈이 왜 이래? 자, 게임 매니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를 넣어놨으니까 이 스크립트 작업하는 대로 얘가 움직일 거예요. 자, 이제 코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 밖에 나오는 건 지금 유니티가 지금 이상해서 그래요. 그냥 특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모양 제대로 바뀔 거예요. 유니티는 버그가 많아요. 그 모든 걸 믿지 마십시오. 보면 특수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저 마우스 있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게임 매니저에 가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부터 먼저 머릿속에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뭘 할 거냐면, 선인장을, 이제부터 말을, 프롬이란 건 랭귀지이기 때문에 말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선인장을 생성한답니다. 자, 여기서 목적어가 뭐죠? 타겟이? 선인장이죠. 맞죠? 무엇을 르이 붙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로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르이 붙으면 그거를 외부에서 받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얘는 선인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인장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선인장을 이런 말이 나오면 우선은 선인장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서 퍼블릭 받는 방법은 전에 프로퍼티로 만드는 방법 똑같이 갑니다.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그래서 칵투스. 자, 이런 식으로 빼면 외부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이따 실습시켜 줄 거예요. 얼마큼 까먹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일주일 지났잖아요. 계속 따라만 치면 당연히 안 늘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게 선인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생성할 선인장 프리팹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인장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인장을 계속 생성해야 되죠. 이게 일정 시간마다 생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일정 시간마다라는 것도 역시 목적어죠. 그렇죠? 일정 시간마다도 외부에서 받아 설정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또 익숙하죠? 자, 그러면 위에서 시간을 받기 위해서 생성 시간을 받기 위해서 퍼블릭을 또 선언하고 플로트, 이는 타임이니까 타임, 뭐 스폰 타임이라고 하죠. 스폰 타임. 처음엔 1초마다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외부에서 설정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선인장을 생성할 시간 간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목적은 됐어요. 선인장을 일정 시간마다 이제 남는 건 생성한다 라는 거 남았죠. 생성한다는 동사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일정 시간마다 생성하려면 스타트겠습니까? 업데이트겠습니까? 그렇죠. 스타트는 아니죠. 스타트는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랬죠. 업데이트 안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스타트에서 뭐 한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에서 몇 시간만 돌린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아마 지금 이번에 예제 코드는 스타트에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업데이트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스타트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그거 봐서 좀 더 쉬운 방법을 할게요. 제가. 자, 그래서 선인장을 이 시간만큼 생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선인장을 어디서 생성할 건데? 라는 게 있죠. 지금 만약에 선인장을 갖고 오면 칵투스를 갖고 오면 하면 정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럼 정 가운데 나오면 안 되겠죠. 이대로 나와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인장 중간부터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좀 더 쉽게 예제에 나온 방법 약간 다른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가가지고 선인장을 생성할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화면 밖에면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로 요 정도 놔둡시다. 자, 그러면 원본을 원본이 아니라, 자, 프리팹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프리팹은 미리 뭘 하기 사진식에 저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팹을 땡겨서 생성하는 거는 원본을 그래서 복사본을 생성한다 그랬죠. 자, 그럼 이걸 이만큼 위치를 옮겼어요. 그러면 프리팹도 그러니까 원래 원본도 위치가 옮겨갈까요? 아닌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옮겼어.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프리팹 다시 생성해야지. 그러면 역시 똑같이 아까처럼 중앙에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유니티 편한 기능을 하나 제공하는데요. 무언가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즉 프리팹에서 생성해서 올려놓고 얘를 고쳐요. 근데 얘가 원본도 다 이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역으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디폴트로는 당연히 여기 안 되지만 내가 이걸 원본에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막 뜯어 고쳤어. 내가 원하는 데 고쳤어. 그러면 원본도 이제 이거 모양대로 바꿔줘 하는 기능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죠. 그거는 내가 막 작업하다가 그걸 한번 눌러버리면 난리가 나죠. X 됩니다. 왜냐면 그건 원본을 함부로 건드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버튼 기능이 있어요. 위험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바로 프리팹이라는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보면 프리팹은 이 메뉴가 생깁니다. Select, Revert, Apply가 있습니다. Select 말 그대로 어떤 프리팹인지 선택해 주는 거고, Select 누르면 얘에 해당하는 프리팹 밑에 딱 선택됩니다. 그냥. 그래서 어떤 건지 해당하는 거고 두 개가 핵심인데요. Revert는 내가 막 작업을 했어. 프리팹에서 생성해서 막 작업을 했어. C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말 그대로 Revert. 그러면 복구 기능입니다. 그럼 원래 제일 처음에 갖고 왔던 프리팹 모양대로 돌려줍니다. 그냥. 즉 내가 작업했던 게 아니야. 그럼 복구하는 기능이고요. 그 뒤에 apply는 내가 지금 작업한 대로 원본을 바꿔버려. 원본을 변환시켜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appl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pply를 누르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네? 근데 이번에 칵투스를 이거를 한번 지우고 다시 프리팹 칵투스를 올려볼게요. 아까처럼. 그러면 아까 그 위치에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7.67로 변경이 됐어요. 프리팹의 위치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프리팹에서 화면 상에 안 띄우고 프리팹에서 그냥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냥 생성 안 해도 나는 눈에 안 봐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딱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원본에 적용하는 방법과 혹은 이 자체에서 데이터에 있는 걸 그냥 화면에 안 보고 안 띄우고 여기서는 화면에 없는 거죠. 이걸 바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거 위치를 한번 맞춰보기 때문에 생성을 했고 위치를 변경했고 원본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상에 생성된 칵투스는 필요 없죠. 자, 원본에 제대로 적용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배운 게 이제 프리팹을 작업하고 프리팹 역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던 칵투스를 제일 오른쪽 화면 밖으로 보냈어요. 자, 그럼 이제 생성하면 이제 만약에 칵투스를 생성하면 생성이 화면 밖에 생성될 거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일로 올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실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코드에서 두 가지를 봤어요. 생성할 선인장 프리팹과 시간날 설정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인장을 저 시간마다
시간마다 간격으로 생성되도록 해보십시오. 써야 되는 함수가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찾아보시고 이번 거 PT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해하시고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예제 코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코드가 잘못된 거 아니라 그걸 PT를 보고 참고하면 보면 지금 방금 전에 게임 마우스 버튼과 레디가 왜 있지라는 말 나와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다음 내용이 갈 때 필요한 거라서. 근데 이 예제 코드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갖다 다시 이제 PT를 화시킨 거라서 그 PT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까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그 지금 하는 것처럼 왜 마우스 다운과 레디가 왜 있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냥 여러분들 그걸 따라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없으면 그 작동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지우면 안 돼요. 그 내 얘기 좀 듣고 게임 마우스 버튼과 레디를 없애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 우선 그냥 놔두세요. 그걸 왜 하는지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그 코드 보고 놔둬도 돼요. 자, 여러분 설명해 줄게요. 자, 그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서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그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줘도 이해를 못하면 갖다만 써버리면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뭘 고칠지도 몰라. 그러면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딱 그거 갖다 줬을 때 글씨 한 개 틀릴 게 없이 타이핑만 딱 하고 돌아가면 끝이잖아요. 그게 뭘 배운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서 캐릭터 속도만 하나 바꾸라든지 딴 기능 하나 추가하려면 못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이미지 바꾸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걸 해놓고 우리 3개월 동안 유니티를 배웠어 라고 얘기하겠죠? 의미가 없죠. 그거는 받아쓰기 잘하고 글씨 타 찾아내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그게 뭘 이걸 유니티를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한 줄 한 줄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물론 3개월 만에 완벽한 게임 프로그램을 다 익혀가서 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 준비는 거기서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참고하면 인터넷 코드를 딱 갖고 오면 이제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는 이해 못하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해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수정할 수도 있고 변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코드를 보고 우리 게임에 이런 코드가 필요해. 그럼 이제 코드를 좀 읽을 줄 알면 그 코드의 일부분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같은 질문 좋은 거예요. 이 변수도 왜 필요하지? 맞아요. 지금 상황이 그 정상입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레디도 필요 없고 마우스 버튼 클릭해야 작동한다는 거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이미 생각해야 정상, 그렇게 의문을 가져야 정상인 겁니다. 이제 코드를 읽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게 제대로 된 정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를 두 개를 썼을 거예요. 하나는 뭐지? invoke라는 함수하고 invoke의 여러 함수들이 있고 하나는 제일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발음하기 어려워요. instantiate라고 하는데 뭐냐면 어떤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원본을 주면 그걸 복사본을 생성하는 것, 즉 클론을 생성하는 함수가 instantiate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핵심이 뭐냐면 instantiate입니다. invoke가 핵심은 아니에요. instantiate는 주어지는 게임 오브젝트 갖고 복사본을 생성한다. 즉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드래그 해가지고 저게 오브젝트의 프로젝트에서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 하이라키 올렸잖아요. 그럼 객체가 딱 생성되잖아. 이걸 코드로 하는 게 바로 instantiate입니다. 이걸 코드를 해주는 게 우리가 드래그해서 딱 생성하는 거 바로 그걸 해주는 거에 코드가 instantiate입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instantiate입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void make cactus 라고 하고요. 하는 거는 핵심은 바로 instantiate 이겁니다. 그럼 뭘 생성할 거냐? 보면 인자를 보면 항상 영어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뭐 유니티로 게임을 만들겠다, 인디를 만들든 뭐 팀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영어를 나 못해요. 영어 나오면 나 안 볼래요 하잖아요. 그냥 지금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어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정말 중학교 수준 영어예요. 맨날 나오는 단어만 나와요. 근데 왜냐면 설명도 영어로 나오고요, 당연히. 그리고 더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게임 만들면 방금도 그렇지만 뭐 나왔을 때 빨간 줄 나오면 빨간 줄 나오는데 왜 나오지? 올리면 설명이 영어로 나와요. 근데 그 영어가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님 여기 잘못했어요 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영어로서 안 봐. 이러면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 지워보고 하나 지워보고 하나 지워보고 뭐 하나 고쳐보고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할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거잖아요. 영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일본어를 모를 때
콘솔 게임들 패밀리나 이런 걸 보면 게임기라는데 파이널 판타지 이런 것들 게임 하면 마을사람 가잖아요. 마을사람이 이 보스는 불에 약해요. 이 보스는 불면 죽어요. 불을 쓰세요. 불을 쓰세요. 다 얘기하는데 일본은 모르잖아. 근데 때리는데 데미지가 1밖에 안 들어가. 불 쓰면 한 방에 죽는 건데 1밖에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일씩 깎아. 그냥 일씩 깎아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엔딩 보고 그랬어요. 그때는 일본을 모르시니까 그랬던 거예요. 공략도 안 보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면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우리 게임 만들면 그 무식하게 만들면 안 되죠. 옛날에는 그랬지만. 여기 보면, 불 조심하세요. 님 머리 잘못했음. 다 잘 친절하게 적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영어만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영어 나오니까, 모르지, 무시하면 안 돼요. 개발할 때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보면. 자, 여기서 인스턴트 뒤에 보면 쉽게 설명되어 있죠. 오리지널. 내용은 뭐냐면 오리지널을 갖고 생성한다 이겁니다. 보면 클론 더 오브젝트 오리지널. 즉 오브젝트를 클론한다. 그리고 그거를 돌려준다. 클론을 되돌려준다. 라고 영어를 적겠습니다. 우리가 영어권이 안 태어난 거에 억울하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다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걸. 자, 그래서 원본을 넣어주면 됩니다. 원본은 우리가 인자로 위에서 받았죠. 그래서 위에 칵투스라고 인자로 받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잠시만요. 칵투스라고 생성하면, 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원본을 갖고 화면에 생성이 될 거예요. 즉, 이 함수가 제일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프리팹을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그럼 프리팹을 쓰면 프리팹 쓰는 횟수만큼 이 함수를 쓰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생성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코드를 보세요. 우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make 칵투스라고 호출한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스타트에다가 한 번 딱 호출하면 시작할 때 한 번 생성되겠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프로그래밍과 결과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면 잠깐만요. 여기 자, 아까 또 이거 물어보는데, 자, 에러가 나면 뭐가 안 돼.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3개월 동안 특히 이제 금요일 날만 딱 일주일에 3시간만 제가 봐주는 거잖아요. 그럼 3개월 끝났을 때는 누구한테 안 돼요. 라고 할 건가요? 여러분 특히 여기 인디게임을 개발하시는 그런 욕심 부리시는 분들은 내가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없어도. 그 훈련도 여기서 3개월 동안 하고 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항상 밑에 빨간 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말도 역시 영어라고 해서 몰라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개월 후에 제가 없을 때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걸 많이 나오는 에러 메시지를 몇 개 읽을 수 있게 해줄게요. unassigned, 딱 시작하잖아요. unassigned라고 나오면 unassigned이라는 뜻이 밑에 assign이라는 뜻이 unassigned인데 assign이라는 뜻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할당이라는 뜻입니다. 즉 할당하다, 할당 안 하다. 내가 너한테 업무를 할당하다. 팀장님이 나한테 업무를 할당했어. 이때 쓴 말이 assign입니다. 자, 그러면 unassigned 나오면 할당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nassigned 나오면 무조건 뭐가 빠졌다는 뜻이에요. 할당이 안 됐다는 뜻. 이때 할당은 뭐냐면, 자, 뭐가 빠졌는지 얘기해줘요. variable은 변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public 뭐뭐 쓴 걸 variable이라고 합니다. 변수라고 해요. 영어로. 변수요. 변수 칵투스가 게임 매니저의 변수 칵투스가 할당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뭐 안 읽어도 돼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has not been assigned, not assigned 나오죠. 우리가 지금 영어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 그래서 게임 매니저의 변수 칵투스가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무슨 뜻이지? 그러면 내가 변수 칵투스 앞에 퍼블릭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넣어줄 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크립트에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이걸 할당이라고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해서 그거 채워주는 걸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할당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안 해줬다는 뜻이에요. 자, 이 형태만 하면 여러분들이 에러 나는 메시지 중에 80%는 다 이게 나올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unassigned 나오면, unassigned 나오면 그 다음 걸 봐야 돼요. 뭐가 빠졌지? 이거 빠졌구나. 딱 가보면 빠져 있어요, 항상. 코드에만 작업하고 할당 안 해줄 케이스가 많거든요. 방금 저도 한 것처럼. 자,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보면 이게 할당 안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칵투스 할당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프리팹을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실행시키면 저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플레이 누르면 사라지고 한 번 생성이 됐죠. 오케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됐습니다. 작동이 됐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개 발전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코드만 딱 보고 선인장이 한 개만 생성되겠네. 시작하자마자. 이까지만 해도 지금 코드를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코드만 봐도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3개월 전에는 이렇게 짜놓으면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기서 뭐가 돌아가는지 몰랐어. 이것만 갖고. 이제는 이것만 갖고도 한번 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생성되고 있을 텐데요. 계속 생성되는 코드 업데이트 안에 있잖아요. 그 코드를 주석으로 바꿔버리고요. 주석이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다가 슬래시 두 번 해주면 이거 실행 안 되는 코드죠. 녹색으로 바뀌면서 얘는 실행 안 되는 코드죠. 우리가 설명 붙이듯이 이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자,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실행이 안 됩니다. 이 코드는. 보통 그래서 위에 실행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실행 안 되는 코드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할 때 여러분 짠 걸 주석으로 바꾸든가 뭐 수정을 하든가 수정을 하세요. 우선 수정을 하세요. 뭘 미션을 줄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지금까지 방금 오늘 배운 것까지 해서 응용입니다. 지금 1초만 생성되죠. 그러지 말고 마우스를 지금 왼쪽 버튼 클릭하면 점프를 하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인장이 생성되도록 오른쪽 버튼 클릭할 때마다 선인장이 생성되도록 변경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까지 하고 지금 10분 쉬었다가 같이 작업하면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코드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니까 대충 다 했죠? 자, 업데이트해서 아까 똑같죠? 업데이트해서 인풋 마우스 버튼 다운. 이번엔 0이 아니라 오른쪽이니까 1입니다. 그때 잠깐 하면서 얘기했죠. 0은 왼쪽, 1이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1하고 메이크 칵투스 호출해주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부분 다 하고 업데이트하고 전체적 코드 대충 지금 코드 몇 줄 안 되지만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 쌓아가면 돼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 한 거를 제대로 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게 여러분들 한 것도 제대로 된 건데,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요. 오른쪽 클릭하는 건 이제 예제 코드로 한 거니까, 그 임시 코드로 한 거니까 뭐 지워서도 되고 주석 처리해줘도 되고요. 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자, 이제 원래 목적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시간마다 저 함수로 함수를 호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메이크 칵투스를 하면 자, 어떻게 되냐? 그 선인장이 딱 한 개 생성됩니다. 그럼 결국은 시간에 맞춰서 얘를 호출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정 시간마다 이 함수를 호출해주는 함수가 또 다른 함수가 invoke repeating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시간을 넣어주면 얘를 일정 시간마다 호출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왜 ready가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invoke repeating 해서 make 이때는 여기서 보면 밑에 영어로 나오죠. 메소드 네임 두 번째 메소드 네임 넣어라. make 칵투스 뒤에 타임은 약간 이 타임 후에 저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피트 타임이 아니라 딱 이 인보크를 함수 한 후에 몇 초 후에 그때부터 리피팅을 시작한다. 리피팅 시작하기 전에 타임이에요. 그냥 1 해도 되고 0 해도 됩니다. 그냥 뭐 1.0f 예제대로 해주고 이제 반복하는 타임은 스폰 타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코드를 짰을 겁니다. 물론 요 위에 이 부분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코드를 짜면 말 그대로 해드릴게요. 이것대로 코드 짜면 좆됩니다. 왜 좆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을 제가 좀 넓게 잡을게요. 필요해서 넓게 잡아서 자 10.0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10초마다 한 번씩 생성돼야 되겠죠.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10초마다 한 번씩 선인장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따라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수하기 쉬운 거서. 자, 그러면 10초만 생성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내가 좆된다 그랬죠. 의도하는 것처럼 10초마다 지금 꺼는 이유는 좀 있으면 이제 뻥 나가지고 밑에가 뻥 나기 때문이에요. 메모리가 터져가지고. 자, 10초마다 우리가 분명히 함수를 넣었어요. 아니, 이 함수는 이 시간마다 일정하게 시간마다 이걸 호출해주는 함수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여유있게 잡기 위해서 10초까지 넣었어. 그럼 10초마다 한 번씩 돼야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왜? 왜일까요? 그렇죠. 핵심은 업데이트하면서 이걸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반복하라는 명령이에요. 쉽게 해서 이건 반복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한 번 주면 예, 알았습니다. 10초마다 한 번씩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1초에 60번씩 줬잖아요. 그럼 명령이 1초에 60번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0번씩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60번 하고 끝난 것도 아니고 매 프레임마다 명령을 주고 있잖아. 그러면 거의 무한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업데이트 안에 이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10초마다 하는 명령은
한 번만 주면 되겠죠. 즉 스타트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여러분 코드에 왜 업데이트 있냐면 다른 작업을 나중에 하면서 다른 작업을 좀 하는데 그래서 보면 ready라는 플래그가 뭐냐면 ready가 플래그가 true일 때 작동을 해요. 근데 안에 뭐가 있냐면 ready를 false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한 번만 호출하는 게 하는 업데이트 안에서 한 번만 호출하게 하는 변형 코드예요. 그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걸 이해 못하고 그 내용을 이해 못하고 무조건 이게 딱 갖다 붙이면 어떤 꼴이 나는지 아까 봤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함수는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업데이트해서 계속 호출하게 만들어버리면 명령이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갑니다. 그러면 금방 터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건 제대로 되려면 어디서 스타트에서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코드는 나중에 다 모든 게 다 수정 완료된 코드고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해서 코드가 맞는 거면 자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스타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물론 그 형태로 나중에 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까지만 갖고 진도를 내서 내용을 내서 얘기하면 이렇게 가서 해서 플레이를 눌러야지만 잠깐 10초가 아니라 스폰 타임을 1초가 아니라 한 3초 정도로 하고 플레이 누르면 한 3초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조정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딱 여러분들 대충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만든 것만 해도 좀 있어 보이게 좀 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랬죠. 첫 번째 문제, 맵이 너무 짧죠? 보기에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늘리잖아요? 그럼 더 늘어나요 사실은. 그럼 대체 얼마큼 맵을 크게 키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딱 맞는데? 이렇게 되면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거를 맵을 얼마큼 해야지 맞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뭐야 밑에 여러분들 보는 건 사실 개발 환경이잖아요. 실제 플레이할 때 이렇게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비율은 보면 프리 아스펙트라고 돼 있는데 즉 자유 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작업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비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해서 창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창 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건 지금 모바일 게임 만드는 거니까 모바일 게임 비율은 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유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만들 때 게임 만들 때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야겠어요? 아니면 폰의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야겠어요? 그렇죠. 폰의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에 맞추면 안 돼요. 여기는 우리가 개발하기 편하기 위해서 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폰의 비율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폰에서. 자, 옆에서 우측에 프리앱스 클릭해보면 5대4, 4대3, 3대2, 16대10, 16대9 다 있습니다. PC용은 스탠드얼론이고요. 보통은 16대9 혹은 16대10입니다. 그 16대9로 맞춰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늘려도 저 비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16대9 혹은 요즘 폰은 16대10까지 나오는 케이스도 있죠. 자, 그래서 16대1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크기를 바꿔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 검은 화면은 어차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6대10으로 보면 게임에 빌드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16대10으로 바꿔서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UI든 맞출 때도 다 폰 디바이스 화면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6대10 비율로 맞춰서 게임을 개발합니다. 새로 게임은 반대로 또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면 원하는 대로 딱 맞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가면서 이제 저기 밖에서 저 생성되는 것도 안 보이고 제대로 이렇게 게임처럼 플레이가 보입니다. 이제 충돌은 아직 안 되지만요. 자, 비율을 맞췄어요. 두 번째 또 있어 보이게 하는 거 또 있습니다. 지금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랜덤 값이 너무 커요. 그래서 보면 위에 거 하나만 나오던가 밑에 거 하나만 나오던가 위가 잘려서 보이던가 하잖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적당히 해보면서 랜덤 값, 적절한 랜덤 값 찾으세요. 조절은 뭐냐면 둘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값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주지 말고 한번 플레이해보면 값을 대충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가스 수정을 어디서 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게임 보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위아래로 삐져나가지 않고 적당히 잘 나오죠. 자, 이런 값으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되셨나요?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우리 어디서 한지 복습이죠? 랜덤 값 어디서 정했었어요? 그때 우리 칵투스의 프리팹에 값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칵투스 프리팹에 이 정도 값이면 저희가 만든 거는
마이너스 1, 랜덤 맥스가 마이너스 1, 1 사이면 대부분 됩니다. 거꾸로 해도 되고 뭐 어쨌든.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1, 그때 1.5로 했는데 그러니까 삐져나오는데 마이너스 1, 1 사이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게임 모양처럼 나옵니다. 시간은 3초 정도 지금 제가 준 값은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는 값을 변경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예제를 보여주지만 이 게임이 꼭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원하는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더 어렵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는. 네. 자 됐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내용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뭐 시간 좀 더 들어야 돼? 다들 뭐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만 더 하고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임 매니저가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동작 로직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게임 전체 흐름, 그러니까 게임상에 존재하지 않는 플레이어지만 화면상 밖에 존재하는 신 같은 존재, 심판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니저예요. 그래서 뭐 충돌 반응하고 뭐 코드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따라한 코드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충돌을 만들 겁니다. 자, 이것도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한 복습이에요. 제가 한 50번 드릴게요. 지금 선인장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전에 바닥하고 충돌한 거 만든 거 기억나죠? 선인장과 충돌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충돌해서 뭐 그 다음에 안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충돌하면 밀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 밀리는 것까지 만들어 보세요. 자, 부팅되는 동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수한 것도 많아요. 여기 또 여기도 분명히 실수하신 분 계시는데, 아, 그래서 화면상에 프리페어 올려 작업했어. 플레이 눌렀더니 되네? 근데 그 두 번째 거부터 안 돼요. 이러면 우선 프리페어 의심해봐요. 네. 아, 내가 정말 프리페어를 제대로 적용했냐? 이걸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해놓고 프리페어 올려서 작업해보고, 이상 없네? 만약에 하나만 갖고 테스트한다면 여기서 테스트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하나 첫 번째 거 충돌 제대로 되는지만 봅시다. 이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는 충돌 안 될 거예요. 자, 오케이, 충돌 되네? 딱 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거부터는 두 번째 거 선택해보면 없잖아요. 두 번째 거는 박스가 없잖아요. 첫 번째 거는 박스가 있지만 두 번째 거는 박스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리팹으로 생성된 거는 프리팹에 갖고 온 거지 얘를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이제 얘는 필요 없죠. 얘를 꼭 지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작업하고 꼭 지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씩 문제 고칠 거예요. 중간을 통과하지 못하죠. 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칵투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어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칵투스, 그 밑에 칵투스 이 두 개는 충돌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은 통과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중간을 통과된다는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어딘가에 중간을 통과해요. 라는 개념은 충돌을 안 한다. 이것도 맞지만 충돌을 한다도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을 통과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트리거라는 게 있다고. 자, 뭐냐면 이즈 트리거가 아닌 건 여러분 아는 그 바로 문이에요. 그냥 벽이에요. 트리거인 거는 충돌 체크는 해요. 하지만 거길 통과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에서 뭐냐면 자동문의 센서 같은 겁니다. 자동문 자체는 트리거, 이거는 그 콜라이드예요. 즉 트리거가 아니에요. 자동문 자체는 내가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영역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죠. 그 영역에 들어가야지만 자동문이 열리죠. 이 영역과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은 트리거입니다. 그 트리거의 영역에 들어가면 정말 트리거가 아닌 오브젝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문입니다. 원리입니다. 즉 어떤 센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저게 콜라이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트리거로 설정해주면 체크가 됩니다. 이 지역에 영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대표적으로 게임을 만들면 게임에서 어디 갔을 때 어느 지역을 딱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는 게 어느 정도 위치에 딱 오면 갑자기 불이 켜지고 연출이 시작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 들어가되 센서처럼 거기 그 영역에 딱 들어가면 이제 불이 켜지고 연출이 되고 뭐 음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이 쓰는 게 트리거입니다. 이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콜라이드 안에는 트리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정식 명칭으로 하면 충돌하는 걸 콜루전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그다음에 충돌하지 않고 통과되는데 영영 체크하는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도 두 개가 달라요. 나중에 처리하는 함수가 두 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꼴을 트리거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is 트리거가 있어요. 얘는 트리거 맞냐? 라는 뜻인데 어디를 체크를 합니다. is 트리거를 체크하면 중요한 부분은 충돌 발사가 있지만 통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쓱쓱쓱쓱 가다 보면 딴 데는 통과 못하지만 중간은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게임은 힘드네. 자, 이 게임은 위아래 충돌 안 하고 중간만 통과되는 게임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기본 틀은 다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중간 것만 트리거를 체크하면 기본 틀은 다 만든 겁니다. 자, 이제는 중간을 지나가면 점수가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부딪히면 죽을 겁니다. 이 부분만 만들면 게임은 다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한 게임이에요. 게임은 완성이에요. 근데 물론 그거만큼 해야 되는 게 이제 UI, 사운드 이런 것들 작업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인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게임을 이렇게 시작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에 충돌이 돼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돼요. 충돌이 내가 안 건드리는데 왜 안 되냐면 얘는 이미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체크를 안 해요. 누구하고 충돌하고 있냐? 바닥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하고 충돌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충돌 체크하지 않아요. 물리엔진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만 충돌하면 나머지 충돌까지는 계산 안 해요. 동시에 두 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과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하고 충돌 계산까지는 하지 않아요. 얘는 바닥과 충돌하고 있는 상태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을 통과하면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통과하면 죽을 거야 라는 걸 이제 구현할 거예요. 자, 근데 둘 다 보면 다 충돌 박스잖아요. 충돌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대체 어디하고 충돌했는데? 그건 모르죠. 그걸 아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돌한 애의 이름을 갖고 와서 이름이 뭐 칵투스든 뭐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게 10종류가 있어. 이름은 다 다른데 10개가 있어. 근데 얘들 다 부딪히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이 이름을 얘냐 계속 if문이 있어야겠죠. 10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UT의 기능 중에 하나가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옷에 태그가 붙듯이 발광 그 태그를 얘기합니다. 얘한테 어떤 오브젝트에다 게임 오브젝트에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힌 애가 A의 태그가 뭐 죽는 거다 그러면 그럼 죽을 거야. 부딪힌 애의 태그가 꼴이야. 그러면 얘는 점수를 먹을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게임 오브젝트가 100종류가 있든 10,000종류가 있든 태그를 뭘 붙여주냐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지겠죠. 즉 게임 오브젝트 종류에 상관없이 얘 종류를 그러니까 얘 일종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태그와 두 개 하나 더 있습니다. 레이어 두 개 있어요. 전에 태그와 레이어 두 개 다 쓴다고 우리 3D 게임 만들 때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근데 레이어도 썼죠, 비지그 그 땅하고 구별할 때. 그런 태그도 있고 레이어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그는 플레이어 이런 것들 설정해가지고 플레이어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이런 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을 내가 아까처럼 딱 들어가면 문이 열리는 영역을 만들어놨어. 근데 이게 내가 쉽게 해서 던전 게임이에요. 몹들이 막 돌아다니고 나도 돌아다니는 게임이야. 그럼 내가 이걸 밟으면 게임이 딱 클리어가 돼야 되는데 몹이 밟으면 클리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몹은 작동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돌 체크는 몹이 밟든 내가 밟든 다 발생합니다. 무조건 충돌된다고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구별을 해야 되겠죠. 몹이 밟았냐? 플레이어가 밟았냐? 이런 때 사용하는 게 태그입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태그를 설정하고 그 태그가 뭐냐에 따라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예제 원래 있는 예제 그대로 가자면 충돌을 안 하고 셋 다 트리거를 설정합니다. 그 칵투스를 3개 다 트리거를 설정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 거예요. 자, 칵투스 3개 다 트리거를 설정하고 위아래에만 태그를 따로 주고 중간 건 꼬리한 또 다른 태그를 줄 겁니다. 그래서 다 트리거를 설정하면 다 통과하겠죠, 사실은. 사실 통과하는데 위아래에 걸리는 충돌했을 때 얘가 태그가 충돌이다 그러면 게임 오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꼴이면 점수가 플러스 1점 될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태그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그를 주고 태그를 그다음에 충돌 처리하는 부분까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실습보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은 칵투스 자 위하고 밑에하고는 태그를 줍니다. 태그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태그를 넣을까? 이 중에서 태그를 고를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건 디폴트 태그들이니까 몇 개 없어요. 제일 밑에 add 태그가 있습니다. add 태그를 눌러서 태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 뭐 넣을까? 칵투스
대문자로 C로. 대소문자 다 구별합니다, 여러분. 대소문자 헷갈려가지고 안 되는 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대소문자는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태그를 칵투스에 넣고 한 개 더 넣을 겁니다. 태그를 꼴 넣을 겁니다. 자, 이것만 보고 판단할 게 뭐냐면 칵투스라는 태그에 붙은 애가 부딪히면 죽을 거고 꼴이라는 태그를 붙이면 점수를 먹을 거야 라고 할 겁니다. 자, 태그를 넣고요. 자, 위에 칵투스에다가 태그를 설정할 겁니다. 이제 다시 태그를 가보면 내가 추가한 태그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칵투스, 위에는 칵투스, 꼴은 꼴이라고 태그 먹어주고요. 태그를 먹어주고 세 번째도 역시 칵투스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위에도 아래도 이젠 다 이제 트리거 체크를 합니다. 그럼 결국 셋 다 트리거가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하면 충돌 체크는 되긴 하지만 화면상에서 볼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충돌 안 하지만 사실 충돌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다 뚫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코드상에서 얘를 죽여버리고 얘를 점수를 먹게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걸 배웁니다. 자, 게임 매니저에 가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게임 매니저에 보면 스타트, 업데이트, 메이크 칵투스가 있습니다.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유니티가 만들어줬죠. 자, 그리고 메이크 칵투스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메이크 칵투스라는 이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영어가 호출해요. 함수를 실행시킨 걸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 어떻게 했냐? 메이크 칵투스라고 이름을 적어주면 함수가 호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 따라쳐도 돼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가 호출입니다. 이게 호출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 메이크 칵투스가 호출됩니다. 즉, 이걸 호출하면 메이크 칵투스가 저 인스턴트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선인장이 한 개 생성될 겁니다. 그렇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는 대체 어디서 호출되는 걸까요? 저것도 함수인데 어디서 호출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썼던 거는 스타트는 시작할 때 된다고 업데이트는 몇 프레임 된다 그랬죠. 근데 함수예요, 저것도 역시. 그럼 어딘가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호출돼야지만 실행이 되죠. 그럼 제때 저거는 어디서 호출하는 건가요? 우리가 호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맞습니다. 유니티에서 호출합니다. 그럼 메이크 칵투스는 유니티에서 호출해 주나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 형태하고 이거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이건 유니티에서 호출하는 거고 이건 유니티에서 호출 안 하고 내가 만든 거야. 알 수 있나요? 형태만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이 안에는 스타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내가 만든 메이크 칵투스하고 서로 다른 함수가 있어, 사실은. 얘는 유니티 호출해주고 얘는 이건 내가 만든 거라서 유니티 호출 안 해줘요. 내가 쓰는 함수예요. 근데 이거 두 개의 형태로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니티에서 호출해주는 함수들이 정해져 있어요.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만 뿐만 아니라 유니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함수가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100개가 약간 변형된 거라서 종류로만 따지면 20종류밖에 없어요. 다 뭐 변형이라서 나머지는. 그 20개는 뭐라고 하냐면 콜백 함수라고 호출합니다. 그래서 유니티가 부른다 해서 호출한다 해서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하고 업데이트는 콜백 함수입니다. 메이크 칵투스는 그냥 일반 함수고요. 형태만 갖고 몰라요.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대충 알아요. 딱 보면 이거는 유니티가 호출하는 함수들이거나 알아요. 왜냐면 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충 뻔해요. 보통 on으로 시작합니다, 그 함수들은. 그러니까 반대로 유저가 만들 때 on이라는 함수를 쓰면 안 되죠.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럼 유니티가 쓴다고 호출하는데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든 함수고 스타트하고 업데이트처럼 또 다른 유니티가 호출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가 충돌했잖아요. 그럼 충돌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함수가 필요해요. 그건 내가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티가 체크해서 안에서 체크해서 이제 콜백 함수를 호출해 줄 거예요. 충돌이 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 준다라고 이미 규약으로 유니티 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규약들이 있어요. 몇 개 많아요, 그것들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함수는 콜리전인데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충돌을 하면 on collision enter라는 게 호출됩니다. 이게 on collision enter, 즉 충돌되면 호출되는 함수예요. 근데 트리거를 세팅하잖아요. 다른 함수가 호출돼요.
트리거가 세팅되면 on 트리거 엔터라고 호출됩니다. 자, 그리고 나갈 때는 이 함수에서 이제 트리거 영역에서 밖에 나가. 그것도 체크돼요. 그는 on 트리거 엑스트입니다. 그래서 엔터하고 엑스트가 짝이에요, 보면. 우리는 지금 엑스트는 필요 없죠? 근데 어떤 내가 게임 만들 때 그럴 수도 있어. 이 영역에 들어갈 때 발동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영역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다가 나가면 발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다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게들은. 자, on 트리거 엔터가 있고요. 들어갈 때 발동하는 거. 우리 마우스 다운할 때 생각해 보세요. 트리거 엔터가 있고요. 그럼 이 트리거 안에 있을 때 호출되는 함수도 있습니다. on 트리거 스테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호출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스테이, 엑스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제가 종류는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종류는 몇 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유니티를 공부하는 걸 중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왜냐면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충돌을 하면 캐릭터가 점수가 없거나 캐릭터가 죽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스크립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on 트리거 엔터, 즉 충돌하면 호출되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 저기 어느 클래스에다가 어느 오브젝트에다 만들어야 될까요? 자, 보세요. 게임 매니저에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게임 매니저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게임 매니저랑 충돌 안 하죠? 그럼 충돌하는 거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두 개가 있겠죠? 버드하고 칵투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말을 잘해야지. 말을 잘 풀릴 수 있으면 코딩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자, 새가 선인장에 충돌하는 겁니까? 선인장이 와서 새에 충돌하는 겁니까? 선인장이 와서 하는 거지만 유저가 느끼기에는 새가 충돌하는 거예요. 즉 새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개발하니까 선인장이 오는 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체는 새입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거, 왜냐면 충돌해서 죽는다라는 걸 할 때 누가 죽는데요? 선인장이 죽나요? 아니죠. 충돌하면 죽는다는 건 새죠. 그리고 충돌해서 점수를 먹는 것도 새입니다. 선인장은 장애물일 뿐이에요. 충돌 처리는 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호출됩니다. 칵투스에 함수를 만들어도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새에 만들어도 둘 다 동시에 호출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 얘기한 객체지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느 객체가 주체인가? 새입니다, 여기서는. 즉 플레이어가 내가 와서 부딪히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거는 플레이어예요. 부딪히면 반응해야 되는 거는 벽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부딪히면 벽이 파괴돼. 난 괜찮은데 벽은 파괴돼. 이때는 어디다 구현돼야 되냐? 벽에 구현돼야 되는 겁니다. 이때의 주체는 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벽이 뭘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박살나는 벽이라면 벽에다 구현해야 될 거고요. 버드가 죽는다면 버드에다 구현해야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해야지만 어느 함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데서. 그래서 새가 죽는다는 걸 선인장에 구현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까 그러면 내가 죽는 걸 네가 결정하는 거야. 왜? 객체지향에서는 아까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한다고 했죠. 내가 내 자신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한다는 거잖아. 근데 가다가 너 죽어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왜? 이상하잖아요. 내가 죽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 게임 매니저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선인장이 나를 죽일 수는 없어요. 죽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객체지향입니다. 그 마인드부터 바꿔야 돼요. 계속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볼 줄만 아는 눈만 기르고 뇌를 기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걸까지 가는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제 첫 번째 고비예요. 사실 이걸 하는 데만 3개월 걸려요. 내가 대학생들, 비프로모들, 프로그램 한 번도 공부 안 한 애들, 대학 1학년 애들 가르칠 때 보면 이것까지 머리를 바꾸는 데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뇌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걸 코딩을 옮기기만 하면 돼요. 책상이 있고 플레이어가 있고 게임이 있어. 적도 있어. 총알도 있어. 머릿속에 쫙 그려져요. 이제는. 객체들의 관계와 객체들이 어떻게 사이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코드만 옮기면 돼요. 머리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코드 옮기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 3개월 동안 그걸 훈련을 많이 해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코드를 짤 수 있어요. 아트하고 달라요. 아트나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거하고 달라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답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수업이잖아요. 이게 프로그램답게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객체지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작업하는 걸 버드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왜? 버드가 이번에 작업할
불충돌하면 반응을 해야 될 얘가 주체니까요. 자, 그럼 버드에서 자, 업데이트까지 만들었던 거 이제 내려가서 함수라는 새로 만듭니다. 함수 이름을 보여드릴게요.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했지만 대충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 유니티 문서에 보면 있어요. void on 트리거 trigger 맞나? trigger 엔터 입니다. 그리고 뒤에 인자도 있어요. 인자로 받는 거, 이 형태가 다 적혀져야 돼요. 콜루전이었나? 콜라이더였나요? 자, 이 형태를 스펠링도 안 틀리고 저 뒤에 인자도 안 틀려야 돼요. 딱 정확한 형태를 적어야지만 저 함수가 호출됩니다. 왜냐면 저 형태를 호출하도록 유니티 내부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펠링 틀리거나 형태가 틀리면 뒤에 인자가 다르면 호출 안 해줍니다. 유니티가.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그랬죠. 외워야 되고 아니면 그냥 유니티에서 충돌 처리 검색하면 그냥 문서 나오니까 인터넷 나오니까 그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유니티에서 문서 처리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때 찾아 쓰시면 됩니다. 뭘 찾아 쓰는지 알면 돼요. 오케이, 요즘 수업 좀 늘으세요. 그래서 두 분 자기들끼리 생겨서 나중에 막 물어보지 말고 수업을 다 빼뜨리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자, 됐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함수들 이름을 다 외워야 되고 구글 찾아보니까 귀찮죠? 와서 우측 클릭합니다. 그럼 제 밑에 implement mono behavior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니티에서 호출해주는 콜백 함수들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on 트리거니까 위에서 찾아나옵니다. 트리거 관련된 거니까 트리거. 그러면 딱 나옵니다. on 트리거 enter 2D, exit 2D, stay 2D, on particle 트리거 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on 트리거 엔터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못 따라오고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리고 OK 누르면 딱 상승됩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기능이 있어요.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우측 클릭하고 마우스 여기서 아무 데서나 삽입하고 싶은 데서 마우스 우측 클릭하고 밑에 보면 컨트롤 시프트 M 임플리먼트 모노 비헤이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저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트리거 찾아서 온 트리거 엔터 찾으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만 있어요. 모노 비헤이버는 없습니다. 맥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 거는 퍼블릭이랑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왜 프라이빗이라고 나와요? 뭐 이 버전에 따라서 달라요. API 버전에 대해서. 5.4요? 상관없어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그 영어를 못 바꾸면 됐나요? 되어 있으니까 저거 찾을 수가 없어. 자, 되셨나요? 내가 뭐 굉장히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닌데? 왜 전화 버벅대고 계세요? 네. 자, 거기 아저씨들 분 되셨나요? 아, 프라이빗은 상관없어요. 제 거 버전 달라도 상관없어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관계 없습니다. 여기 API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그러니까 앞에 이거 콜백 함수는 퍼블릭이든 프라이빗이든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해줘요.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제가 여러분 항상 토론할 시간 드리고 따로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니까 우선 내용 할 때는 들으세요. 특히 거기 두 분. 안 듣고 있다 나중에 가서 이거 다 내가 설명했던 건데 이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맨날. 할 때는 집중하고 들으시고 그 외에 또 실습할 때 다시 또 해보세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여러분 한 시간도 다 놓치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다시 또 내가 또 설명해야 되니까. 자, on 트리거 엔터 이 함수가 바로 트리거에 들어왔을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인자 콜라이더라는 건 들어온 충돌한 콜라이더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배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그러면 이제 새가
골을 지나가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골을 지나가거나 혹은 칵투스에 부딪힌 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뭐 땅도 있지만 그 지금 무슨 빼고요. 자, 우선 칵투스에 부딪히면 얘는 게임 오버가 될 거예요. 골에 부딪히면 점수가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제 그 기능 구현할 건데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부딪힌 애에 태그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부딪힌 애가 제가 오더라 그랬죠. 그래서 오더에 태그면 점을 찍으면 되겠죠. 오더에 점 찍고 태그를 갖고 오면 됩니다. 걔가 태그를 갖고 있어요. 오더의 태그. 자, 그래서 if를 씁니다. if 오더점 태그가 같냐는 이걸 했죠. 이제 문자열을 비교합니다. 뭐냐? 칵투스면 대수 소문자 구별합니다. 얘기했지만 그거 잘못 쓰면 안 돼요. 이때는 게임 오버. 나중에 구현할 거고요. 자,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거 나옵니다. else가 나와요. 이제 if 이거 아니면 else if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는 맞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if else가 있고요. if else if가 있습니다. else if는 또 조건식을 달 수 있는 거예요. if else는 이거 아니면 요거였어요. 근데 하나 더 달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그리고 이거는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else if입니다. else고 아닐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오더점 태그가 그 다음 거 뭘 하냐? 얘는 골입니다. 얘는 스코어 증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충돌 체크하는 코드입니다. 보통 태그로 비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면 칵투스가 부딪혔는지 골에 부딪혔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칵투스에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 되는 거 그쪽으로 보죠. 코드를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꽤 많이 가고 있어요. 톡톡톡 넘어가고 톡톡 넘어가고 다 했어요. 자, 보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이 코드를 넣을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온 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칵투스면 뭘 할 거냐? 바닥에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이거는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볼 건데, 자, 속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로 만들어서 속도를 세팅할 때 바닥에 떨어지는 세팅하고 뭐 나머지 하면 됩니다. 자, 바닥에 떨어진다. 속도다. 그러면 뭐 항상 생각나야 되는 게 어떤 컴포넌트죠? 리지드 바디죠. 포지션이 아닙니다. 속도가 떨어진다. 우리 속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리지드 바디라고 했죠. 리지드 바디의 속도, 벨로시티라고 그랬죠. 속도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딱 부딪히는 순간 속도를 바닥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으로 간다니까 쳐다보는 것도 이제 밑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떨어질 때 뽕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운드 나중에 넣을 거지만.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설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속도와 보는 방향. 이거를 두 개를 회전시켜줘야 돼요. 캐릭터가 딱 부딪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제가 딱 하면 부딪히면 뚱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뚱 떨어질 때 뚝 부딪히고 뚱 이렇게 떨어지면 뭐 그게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딪히면 뚱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전도 해야 되잖아요. 즉 속도도 밑으로 내려야 되고 회전도 그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를 넣습니다. 자, 리지드 바디를 갖고 온다고 했죠? get component. 이제 이거는 익숙할 거예요. 리지드 바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벨로시티를 세팅합니다. 뭘로? 새로운 벡터를 하는데 이제 바닥이니까요. 0, y가 밑에 쳐다봐야겠죠? 그래서 y를 뭐 마이너스 3, 0으로 하겠습니다. 예제 코드 똑같이 쳐줄게.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벨로시티 속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바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속도가 좀 빨라요.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질 속도 조절하고 싶으면 이 값을 작게 하면 천천히 떨어질 거고요. 크게 하면 빨리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를 할게요. 그 다음에 룩 디렉션이 있는데 여기에 룩 디렉션은 없죠, 현재. 자, 룩 디렉션, 여기 룩 디렉션 코드가 없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룩 디렉션 코드를 뺐는데 룩 로테이션입니다. 사실 룩 로테이션하고 같이 하죠. 자, 룩 로테이션을 하고요. 룩 로테이션은 u 벡터 3 값으로 0, 0, z 마이너스 90을 합니다. 자, 왜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텐데요. 나중에 코드를 보기 위해서 미리 설명까지 합니다. 이제 이건 수학과 그래픽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깊게 얘기할 건 아니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전에 회전할 때 좀 어려운 코드라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얘기할게요. 자, 룩 디렉션, 쳐다보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쳐다보는 로테이션, 쳐다보는 방향을 얼마큼 회전시킬 거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새가 쳐다보는 방향은 어디죠? 좌표가 X입니다. 그렇죠? X 좌표를 보고 있어요. 위아래는 Y입니다. 자, 난 이제 바닥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느 축에 대해서 회전해야 되나요? Z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다시 이거에서 잘 설명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은 X축이에요. 위로 가고 싶은 건 Y축이에요. Z축으로 이동해보면 이렇게 이동하죠. 그렇죠? 이동은 이거예요. 근데 회전에 대한 개념은 달라요. 회전은 전에 첫 시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Y축으로, 이 상태에서 내가 Y축이에요. Y축으로 회전한다.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게 Y축 기준 회전이에요. 그렇죠. Y축을 갖고 도는 거예요. X축을 갖고 회전한다? 그럼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이 2D 게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2D 게임이잖아. 내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는 Z축 갖고 회전하는 거예요. 이 축을 빼고 다른 또 값이 바뀌는 거예요. 즉, 기준값이 회전이 이거예요. 그렇죠? Z축을 갖고 회전한다는 게 바로 사실은 나머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때 요 피치 롤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한 축에 대한 회전이라는 거는 다른 값들이 그러니까 이 축은 고정이고 이 축 기준 회전하는 뜻입니다. Y축에 이걸 헷갈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Y축에 대한 회전은 내가 Y축을 회전하는 게 아니라 Y축에 대한 회전은 Y를 잡고 도는 겁니다. 즉 이게 Y축에 대한 회전이에요. 왜? Y축은 안 바뀌어야 되니까. X축에 대한 회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D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바뀌는 건 Z축에 대한 회전입니다. 자, 그래서 회전값이 뭐냐면 X, Y 값 회전하는 게 아니라 Z축으로 마이너스 90도 회전시켜버리는 거예요. Z축 마이너스 90도 회전하면 바닥을 쳐다보겠죠. 우리가 앞을 보고 쳐다보는 과정에선 바닥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그 코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드는 달랑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똑같은 얘기, 중요하니까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코드를 갖고 와서 받아쓰기 이상을 발전 못하고 코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PT 코드들, PT 다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PT 다 인터넷에서. 그걸 봐도 이해 못하는 이유는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개념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대체 이거는 왜 마이너스 90을 넣지? 이 밸런시트 왜 넣지? 이걸로 뭐 이해를 못하면 이 코드를 제가 여러분한테 갖다 받쳐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까 다시 하면 얘기하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코드를 인터넷에 있는 코드를 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기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다. 공부할 생각도 없어. 근데 난 게임 만들고 싶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때는 인터넷에 어떤 좋은 코드를 갖다 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갖고 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3차원 그래픽 좌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있고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어요. 우리 온트리거 엔터 이것도 물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수학이나 물리에 대한 내가 수학 물리를 대학교 수준의 공업수학, 뭐 이산수학, 미적분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 수준의 수학과 물리 정도를 개념을 이해하고 그게 코드를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해야지만 비로소 다른 코드를 한두 줄이라도 갖고 왔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개념이 기본 수학 개념이 그 개념 자체가 없으면 회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으면 이 코드 한 줄도 이해를 못해요. 이 코드 한 줄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갖다 줘도 대체 뭔 소리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제가 이 코드 짰을 때 여러분 표정이 그거였어요. 왜 저건 뭔 소리일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하니까 저기 왜 마이너스 90인지 알겠죠. 근데 이 값은 뭐 저 위에 우리 업데이트해서 회전해 주는 값이에요. 사실은 그 값을 그렇게 변경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룩 로테이션이라는 게 무슨 값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룩 로테이션을 넣어서 여기서 저번에 만들었던 이상한 코드에서 그 값에 맞게 회전시켜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값을 넣으면 저렇게 회전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저장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보면 가서 나와라 선인장. 너무 뒤에 넣어놨나? 선인장을. 넣어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직 게임 오버는 구현 안 했지만 딱 보면 바닥에 뾰로롱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똥 되죠? 왜냐면 두 가지 했죠. 우리가 속도를 밑으로 내렸고 회전을 밑으로 내리니까 마치 부딪혀서 떨어지는 듯한 연출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회전을 안 넣었으면 이상하겠죠. 퉁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 새가 꽃다리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간단한 연출이에요. 회전만 넣은 것만으로도 값이 굉장히 멋있어진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할 거겠네. 그래서 부딪히면 뚜두둥, 부딪히면 사운드는 없지만 뚜두둥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사운드 넣을 거예요. 됐죠? 자, 우리 점수 추가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객체지향 얘기가 돌아갑니다. 오늘의 테마는 객체지향 얘기 많이 나오네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자, 골을 통과하면 스코어가 증가가 돼요. 그러면 스코어가 증가하려면, 자, 처음에 뭐가 필요하겠어? 당연히 스코어가 증가하려면 스코어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수는 퀴즈를 내보죠. 변수는 무슨 값일까요? 자, 불값은 당연히 안 되겠죠. 불값은 트루 펄스밖에 안 나오니까. 자, 우리가 많이 썼던 건 플로트 값도 있죠. 근데 플로트 값은 소수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스코어가 소수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없죠. 정수죠. 그럼 정수는 뭐라 그랬죠? 인트입니다. 이때는 인트 값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트냐 플로트냐가 문제였는데 이거는 점수가 우리가 1.5점, 물론 뭐 우리가 수영이라든지 이렇게 피겨 스케이팅 한다면 1.5점, 2.0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몇 개 통과했냐가 스코어이기 때문에 저 플로트는 필요 없죠. 이때는 인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인트냐 플로트냐 구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요. 자, 인트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인트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야. 오케이, 잘 됐네. 자, 그 버드에다가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죠. 게임 매니저에 가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심판이 점수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게임 하는데, 자, 축구를 뛰는데 우리 경기가 1대0이야. 1대0을 누가 들고 있나요? 이긴 팀 주장이 들고 있어요? 진 팀 주장이 들고 있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게임 심판이 들고 있는 거지. 내가 뛰는 선수가 내가 1대0이라는 점수를 내가 알고, 나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이걸 중요하게 하면 잘못 코딩하고 게임을 잘못 만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객체지향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유저가 점수를 들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스코어 증가할 때 만약에 버드의 변수면 그냥 스코어 플러스 1 시키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현하기 편하네. 그래서 버드가 점수를 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게임으로 얘기하죠. 일단 게임 개발로 얘기할게요. 내가 FPS 게임을 하는데 내가 총을 쐈어. 총을 쐈는데 이제 오버워치를 해요. 총을 쐈는데 상대방이 맞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단을 누가 할까? 그렇죠. 만약에 맞았는지 판단을 맞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사람이 나 무조건 안 맞았어.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게 치팅이라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에 무조건 존재하는 게 치팅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물리 체크를 해가지고 맞았다 안 맞았다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런다면 나는 무조건 안 맞았다고 보내는 코드만 작성해 놓잖아요? 그럼 난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팅입니다. 그리고 내가 쐈어. 총을 쐈어. 그러면 안 됐어. 그럼 너는 못 믿겠어. 쏜 사람을 믿겠어. 그럼 쏜 사람이 맞았냐 안 맞았냐 판단한다면 난 무조건 맞았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하늘 대고 총 쏴도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게임 서버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디게임 만들고 프로그램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면 모든 게임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막 플레이어가 정보 들고 있고 암호화도 안 돼 있고 검증도 안 하고 제가 맞았으면 맞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딱 시장에 나가서 뭐 치팅까지 돼도 인기 있는 게임이지만 인기 없는 게임은 치팅도 안 하니까. 근데 딱 나가는 순간 100% 털립니다. 그냥. 그런 거 터는 애들 엄청나게 많고 터는 사이트 엄청나게 많아요. 허접하게 만들수록 터지기 쉽죠. 걔는 재미로도 털어요. 그냥. 특별히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대단한 해커고 막 글로벌하고 대회 나가는 만큼 해커가 터냐? 아니요. 여러분 코드는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터는 거예요. 전부 다. 초등학생들 블로그 몇 개 보고 그냥 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재미로 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게임 만들었어. 유료 결제만 걸고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어. 내 자식과 내 와이프와 우리 부모님 재산 다 여기다 걸었어.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거 털려봐. 인생 끝나는 거죠.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더 복잡하면 더 보안은 더 복잡하면 더 복잡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객체지향도 시작해야지만 보안이 돼요. 새가 점수를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점수란 거는 게임 전체를 관리하는 즉 심판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게임 매니저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심판의 변수에는 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변수들만 접근해봤죠. 자, 봅시다. 게임 매니저에 갈게요.
자, 그래서 만듭니다. public int score. 자, 시작하면 스토어 값은 얼마여야 될까요? 0이어야죠. 그렇죠? 스코어 0입니다. 자, 이거는 게임 점수라고 주석도 나왔죠. 게임 점수. 자, 그리고 아까 버드로 가서 세에서는 맞으면 이 골을 통과하면 스코어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게임 메이저 스코어를 증가하면 되죠. 네, 실습입니다. 자, 게임 메이저 골을 통과할 때마다 게임 메이저의 스코어를 증가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요. 자, 이게 마지막인데 뭐 한 친구도 있고 이제 못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뭐 한 친구들 원래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저 예제를 우리가 따라쳐서 똑같이 만드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제에 만든 코드와 만드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예제 코드와 다른 걸 할 거예요. 다른 코드를 가면서 한 단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 할 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라 이해하기 중요한 걸 할 겁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는 코드를 뭘 따라해도 상관없어.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개념을 이해하죠. 게임 메이저의 스코어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건 아직 처음 우선 나오지도 않으니까 안 나온 거 알 거예요. 자, 왜 안 나오는지부터 이해를 할게요. 게임 메이저라는 것은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뭐 칵투스를 만들면 칵투스는 클래스의 이름이에요. 그 클래스 이름이란 건 알겠죠? 이제부터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브젝트에 클래스를 붙였죠. 자, 클래스와 오브젝트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클래스와 오브젝트.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이제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의 클래스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칩시다. 게임 메이저 대신에 만약에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 칩시다. 휴먼이라는 클래스 지금 없지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휴먼이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휴먼이라는 클래스를 갖고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사람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됐죠? 원우? 권오. 이제 내가 저거 이제 명함이 안 돼. 저게 맨날 출석부를 내가 못 보니까 까먹었어 이름을. 자, 그러면 권이라고 합시다. 자, 휴먼 권은 휴먼. 자, 이렇게 생성하는 거 우리 벡터 할 때 이렇게 알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앞에 거는 뭐라 그랬어요? 타입이라 그랬고 중간에 이게 변수의 이름이라 그랬죠. 이게 변수명이죠. 얘는 타입이에요. 즉 클래스는 타입입니다. 휴먼이라는 게 꼭 권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자, 오음 씨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오음 씨의 나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권의 나이를 물어보면 돼요. 권.age라고 한다면 권의 나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말이 되나요? 그렇죠. 타입에는 나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생성된 권에는 나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즉 클래스는 설계도예요. 인간이 한 설계도가 있어요. 인간은 나이를 가진다. 밥을 먹는다. 키를 가진다. 이걸 설계도라는 거지 그 값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권오음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말이 되죠. 박민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키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즉 클래스에 있는 변수는 설계도의 스펙이에요. 거기다 값을 넣거나 갖고 오는 건 어떤 객체를 상상해야지만 즉 이때 앞에 게 클래스고요. 타입이에요. 뒤에 생성된 걸 객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오브젝트 그겁니다. 우리가 저 하이라키에 있는 오브젝트 다 이렇게 생성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즉 클래스 자체로 인간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라는 건 없어요. 박민근, 권오음 이런 건 있어도 그쵸?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사람들은 있어도 인간이라는 게 누가 걸어다니나요? 인간이라는 걸 눈에 볼 수 있는 알죠? 그거는 타입인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인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타입이잖아요. 클래스명은 타입입니다. 자, 게임 매니저라는 거는 타입이에요. 즉 추상적인 거예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값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브젝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오브젝트가 아닌 것에 클래스에 접근해서 인간의 나이를 세팅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입인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게임 매니저로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바로 예를 들어서 게임 매니저 GM U
게임 매니저 하고 gm. 스코어는 접근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게임 매니저를 새로 만들었죠. 근데 우리는 저 하이라키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 하이라키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된 거는 이 프리페이퍼에서 알죠? 생성된 거는 하이라키 존재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여기서 값을 바꿔봤자 거기 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미션은 뭐냐면 이미 생성된 거의 게임 매니저를 어떻게 하면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건 약간 복잡한데요. 복잡하지 않고 뭐 또 이해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그 PT에서는 예제고요. 우선 그 밑에 단계를 하겠습니다. 그 예제가 최종적으로 버즈에 맞는 건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짜는 게 맞는데 그 밑에 단계부터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짜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수준은 입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나의 나이나 너의 나이는 있어도 인간의 나이는 없어. 근데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수명. 나의 수명이 있나요? 물론 나의 수명도 있겠죠. 나는 모르지만. 나의 수명도 있죠. 뭐 너의 수명도 있고 다의 수명이 있죠. 근데 그 수명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거나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갖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그때의 주체는 인간이 됩니다. 희한하게. 내 현재 나이는 내가 갖고 있는 거지만 평균 수명이나 이런 값들은 내가 갖고 있는 값이 아니에요. 나의 평균 수명, 너의 평균 수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평균 수명, 거북이의 평균 수명, 고양이의 평균 수명 이렇게 얘기하죠. 평균 수명은 나한테 속한 값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한 값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평균 수명 말고 딴 거 딱히 생각하는 거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타입이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타입이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 설정하냐? 만약에 타입이 갖고 있는 게 스코어가 예를 들어서 좀 접근 방식이 아니지만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스코어가 게임 매니저의 한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게임 매니저 타입이 갖고 있는 값이라고, 즉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가정하자 해봅시다. 가정하자면 게임 매니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만든 프로그래밍 개념이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객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 자체가 갖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객체는 그 값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나의 평균 수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즉 모든 객체가 공통적으로 쓰는 값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간에. 비록 그러니까 그 객체가 상승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객체가 한 개도 상승되지 않다 하더라도 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자, 스태틱이라는 건 고정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경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 가서요. 자, 퍼블릭 인트 스코어가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앞에다 스태틱을 붙여줍니다. 이 키워드는, 이거는 한 객체, 이 게임 매니저에서 생성된 객체에 속한 게 아니라 이 타입에 속한 값이다 라는 걸 정의한 뜻입니다. 스태틱,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객체가 없더라도 얘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값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객체 값도 똑같이 바꿉니다. 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년 늘었어요 할 때, 그러면 나는 안 늘고 이 사람만 늘고 저 사람만 늘고 뭐 누군 늘고 누군 안 늘고 그러나요? 아니죠. 다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년 늘었어요 하면 저게 생성된 오브젝트는 다 느는 겁니다. 전부 다. 오브젝트의 모든 값들은 다 바뀌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값이 하나인데 모든 오브젝트가 다 그것만 보고 있어. 오브젝트 별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타입이 갖고 있는 값이에요. 스태틱을 쓰면 그런 값이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개념으로 가서요. 자, 그러면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는 아까는 안 됐지만, 왜냐면 일반 변수였으니까 객체가 갖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스태틱으로 바꿨죠. 그러면 게임 매니저의 스코어는 접근이 됩니다. 왜?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입이 갖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플러스 1을 증가시킬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테크닉 알려드리면, 이전에 한번 이렇게 만들었죠. 게임 매니저 스코어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처음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거를 생략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줄임을 하면 뒤에다가 뿔뿔 붙여주면 됩니다. 뿔뿔이 붙은 거는 바로 플러스 1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앞에 그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플러스 1을 증가하는 코드는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1 증가하고 1 감소하는 거는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약자가 있어요.
그래서 뿔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1 깎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증가가 끝난 겁니다. 이 한 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설명 돌아온 거예요. 이게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앞에 설명 하나도 없이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자, 여담을 얘기하면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C가 있고 C++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왜 C하고 C++, 왜 이름이 C++하면 C에서 한 단계 증가했다 해서 C++예요. 어렵다. C에서 한 단계 레벨업 1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C++라고 붙인 겁니다. 자, 제동해줄까요? 그러면 C++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름이 C4인 이유는 C++에서 뿔뿔 더 붙인 겁니다. 위에 뿔뿔, 밑에 뿔뿔 한 개 더 붙였더니만 3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C3인 거예요. 그래서 C, C++, C4 다 뿔뿔을 붙여서 올라간 겁니다. 왜? 이거예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단계씩 올라갔대서 그래서 C3인 겁니다. 왜 뜬금없이 3이 붙어 있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3이 붙어 있습니다. 뿔뿔이 플러스가 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C3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바로 C#이죠. 그런 식으로 언어 이름이 정해집니다. 정해졌어요. 여기까지 게임 매니저와 스태틱, 이제 내가 지금 프로 매니저, 이거 딱 한 줄만 넣으니까 해결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반복학습이죠. 이걸 이해 못하고 이 코드만 봤다면 저기 스태틱이 왜 붙어 있는지, 저기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받아쓰기만 한다면, 코드만 따라치기만 한다면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 PT는 다 그렇게 따라치기만 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없이 여러분 혼자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안 듣고 나 혼자 독학할래라고 해서 저 PT만 봤다면 똑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게임은 따라치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냥 영어 단어만 따라치기 한 걸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우리는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한 줄 한 줄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도가 좀 더 늦고 저 게임 혼자 개발하면 일주일이면 개발하는데 뭐 2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이 한 줄 한 줄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플래피버드 말고 딴 게임 갖고 와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플래피버드만 따라만 쳤다면 2시간이면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다른 게임 갖고 오면 이제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따라치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 목적이었던, 이 강의를 듣는 원래 목적이었던 유니티를 위해서 다른 자기 개발하겠다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죠. 있는 거 아니면 못 쓰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 자랑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코드 이거 하나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보통 딱 치고 따라하세요. 됐죠? 치고 따라하세요. 됐죠? 이제 새 움직이죠. 와, 그래서 딱 치고 그냥 넘어가요, 다 전부 다. 대학 가도 다 그래요. 근데 이 코드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강의는 이 수업밖에 없어요. 유니티 특히 빅프로모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강의들은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굉장히 빨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짧은 시간 안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아까 공지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회식할 테니까 여기서 오실 분들은 여기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중요한 걸 얘기해야겠다. 잠시만요. 제가 전에 그걸 만들었어. 제가 카톡방을 하나 만들게요. 오픈 카톡방을 여기 우리 방 만들 테니까요. 거기에 다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하던가 혹시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잡담도 괜찮고 질문도 괜찮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거기 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게요.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공부하신 거, 뭐 수업 관련된 거 아니라도 공부하다 공부한 거, 뭐 인터넷 보다 궁금한 거,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 토론 같은 거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